제가 40대한테 50대한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핑계 대지 마라. 이런 핑계 많이 대죠. 아직 거짓말을 많이 한대. 뭐 아직 어떻게든 안 하려고. 아직은 뭐 보안에 문제가 네. 있대.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도태됩니다. 네, 이건 확실해요. 네. 오히려 이제는 약간 몸쓰고 경험으로 이제 기술로 하는 이런 게 그나마 살아남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나요? 로봇 대체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문서화하거나 영상화해서 데이터화해서 수 학습시킬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그런 영역은 절대 안 망합니다. 최재봉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AI 자체가 버블이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히 오늘 네.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인가요? 메타가 주가가 한 10%가 넘게 빠졌거든요. 네네. 그 큰 기업이 10% 넘게 빠지는데 물론 실적도 안 좋았지만 AI 투자에다 내년에 돈 더 쓰겠다 하면서 더 야 이거 앞으로 돈 못 벌겠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 아까 말씀하셨던 삼경이나 그거 들어가 있는데 과연 거기서 얼마나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AI 버블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버블은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죠.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 부자들이 자본이 모여요. 아까 제가 데이트케가 3,300억 받았잖아요. 네. 24살짜리가 3,300억을 소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야 그래 뭐 집 사고 뭐 하고 30억 썼다 그러면 3,270억은요. 네. 자기가 자신 있는 AI 분야에 또 투자하겠죠. 그럼 부에 몰려 있고 이 형성된 자본들은 다시 또 자산 시장에 들어오고 그게 AI 들어오니까 실제 기대치보다 훨씬 더 버블이 형성된 건 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혁명기엔 늘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거기다 코로나 이후에 풀린 유동성도 이걸 더 자극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버블은 확실해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골라내기 작업들을 자꾸 할 겁니다. 왜 메타가 밀리느냐? 실적이나 실력은 지금 구글이 더 좋아요. 뭐 LLM 분야도 그렇고 제미나이 네. 성장하죠. 그다음에 나노 바나나 이런 걸로 히트 네. 치는 거 계속 나오죠. 메타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안달이 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왕도 데려오고 데이트케도 데려오고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 거고 앞으로 더 투자하겠다? 그럼요. 지금처럼 가면 그냥 쫄딱 망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도박판이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옥석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또 가려질 거예요. 야 내년에도 뭐가 안 나와? 그럼 이제 또 물어보기 시작할 거고.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사실 좋은 거죠. 왜냐? 휴머노이드 앞으로 2년 동안 매출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GPU를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겁날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훌륭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더 자본이 몰리고 나머지 실력이 없고 좀 비틀비틀하는 기업들은 빠르게 또 교체돼 나가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자본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돈 많고 계속 잘 나가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투자하는 분야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런 면에서 피지컬 AI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그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네. 말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에도. 그래서 거기엔 기회가 있고 그동안 LLM이나 이렇게 챗 GPT라든가 이런 걸로 투자했던 기업들은 따로 활로를 모색하고 매출도 키워가면서 경쟁력을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 한은 위험할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머니트렌드 2026에도 투자 대비 매출이 크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유의미한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은 사실 뭐 구독료 정도, 챗GPT 그렇죠, 구독료 뭐 그렇죠. 이런 건데 네. 그게 아니라 피지컬 AI 쪽에서 좀 유의미하게 좀 터질까요? 그럼요. 거기는 터지면 엄청 터질 수 있는 영역이죠. 사람이요, 심리적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돈을 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내 폰에서 막 이런 거 보면 옛날부터 검색은 공짜였는데 왜 공짜 안 해줘? 근데 이 회사에는 속이 터지죠. 네. GPU를 다 쓰고 있는데 구독료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게 옛날에 카카오가 한 달마다 25억씩 돈이 들어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치킨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 챗 GPT라든가 메타라든가 광고비 외에는 큰 거 없어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커요. 왜? 네. 들어가는 돈은 많고 투자는 많이 해야 되는데 매출이 그걸 못 받쳐주면 그렇게 네.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충분한 매출을 하고 있고 이게 데이터 센터 커질수록 매출은 더 좋아지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신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챗GPT 안 만들 거거든. LLM은 안 할 거거든. 그럼
거기는 유리하죠. 그래서 테슬라는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제미나이는 그래도 이미 버티컬 AI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펼치고 있어서 구글은 좀 유리하다고 보고요. 메타가 좀 애매한 그래서 주가가 그런 흔들흔들할 수 있는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애플과 삼성전자 같이 이제 갤럭시 뭐 핸드폰 이런 거 이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니까 네. 결국에는 AI도 어딘가에 그 탑재가 돼서 실물과 이제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이 있는 기업은 괜찮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한테 밀릴 거다. 그런데 중국 AI를 탑재한 핸드폰을 사기는 미국에서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 미국의 우방 국가들은 중국 거 사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할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또 엔비디아하고 손잡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러면 또 괜찮고 어쨌든 구글하고는 이미 파트너고 네. 그 이외에도 또 파트너를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애플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애플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는 스마트폰에서 실적은 내고 있지만 AI 분야에서는 밀리죠. 네. 사실 애플이 3위로 밀린 거는 처음이에요, 올해가.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한 10년을 내가 1등을 했는데 충분한 격차에 3위가 됐다. 네. 그러면 인류가 선택할 때 스마트폰의 시대가 가고 엔비디아가 상징하는 AI 시대가 온 거다. 그럼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어느 정도 전략적 파트너 역할이 되나? 아직은 그런 그림이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애플은 좀 상승의 어떤 요인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긴 합니다. LLM 이게 지금 계속 발전 속도가 상당히 높아지다가 어느 정도 살짝 이제 멈췄다는 얘기들도 좀 맞습니다. 있고요. 이 경쟁 구도가 앞으로 한 몇 년 안에는 이제 끝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차피 다들 빅테크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뭐 망하더라도 끝까지 막 어떻게든 가볼 것 같으세요? 한번 퀀텀 점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동안 LLM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트랜스포머라는 구글의 새로운 논문이 기폭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초지능이나 AGI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이라는 게 파라미터만 늘리는 거예요. 네. 학습량만 키우는 거야. 이거는 아니더라. 그런 게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그럼 새로운 방식이 나올 때까지는 기업들이 그렇다고 계속 한 번 계산하는데 80억 파라미터가 늘어나면요. 그게 800억이 되는 거예요. 네. 800억을 개발해 놨는데 아무도 안 써. 이러면 완전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버티컬 AI, 뭐 AI 닥터라든가 AI 뭐 과외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일단 해가면서 거기서 돈을 벌면서 또는 투자 금액이 더 들어오게 되면 그 매출을 통해서 투자 증명을 해서 투자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앞으로 AGI를 더 개발하는 인력 확보하고 투자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현재는 그래서 버티컬 AI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기업들이 그걸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실제 주문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사도우미 휴머노이드를 실제 이제 주문이 들어가서 뭐 내년부터 납품한다 뭐 이런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쪽 분야는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집안에서 일하는 휴머노이드는 조금 시간이 걸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걸리나요? 네. 근데 업무를 하는 로봇. 단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약회사에서는 네. 약을 만들 때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하죠. 그거를 하는 거나 아니면 신약 개발은 노벨상 받은 노벨 화학상 받은 데미스 어사비스 덕분에 AI를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데 10년이 걸리던 걸 1년으로 줄였다. 네. 이 얘기는 하잖아요. 네. 그럼 1년으로 줄었으면 그 후보군을 갖고 진짜 되는지를 실험해 봐야 되죠. 네. 그 실험할 때는 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하수도 공사해봐. 네.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변수가 많은 것들. 그렇죠. 내가 딱 보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영역이 어려워요. 그럼 집안일도 어렵겠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피겨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일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다 먹고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아놔. 네. 그럼 그거를 헹궈서 디시워셔에 집어넣고 마무리하는 것까지는 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빨래통에 우리가 빨래를 다 담아놔. 그럼 얘가 빨래를 잘
구분해서 빨래 돌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커피 끓여와 그러면 커피 머신에 가서 그걸 로봇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겠죠. 딱 해서 커피 내려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 어지러 놓고 뭐 하고 얘 엄마가 애 챙기는 거 뭐 강아지가 저기 대면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아직. 그래서 그런 것만이라도 명확하게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겠다 하는 거고 그 목표가 사실은 2028년인 거예요. 근데 2028년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테스트 기간과 또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각종 위험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소비자가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적어도 가사도우미는 2030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미 테슬라가 MOU 체결 수준이긴 하지만 제약회사하고 만대 수준으로 뭐를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의 단순화된 제조 공정 또 물류센터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양산이 돼서 가격이 내려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5년보다도 더 짧을 수도 있을까요? 짧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BMW 피거 O2는 BMW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대체하겠죠. 공장별로 업무별로 야 가만히 있어봐 1년만 학습하니까 이제 LLM이 좋아지면 3개월 학습하면 투입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거 찾겠죠. 이게 휴머노이드가 왜 무섭냐면 인프라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대로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얘는 따라할 수 있나 훈련해보고 훈련했더니 된다. 그럼 이제 사람 퇴근해서 안 했을 때 시켜봐. 네. 되네.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야, 그러면은 이게 제조업 기반인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든지 그 테슬라가 또 많은 해외 기업들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을 교체하는 거는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긴 뭐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못 막는다면 우리가 그 시장을 어떻게든 점유를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빨리 개발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AI의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오판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 예술가라든지 뭐 전문직 이런 것들은 대체가 안 되고 오히려 뭐 건설 노동자, 뭐 배관공 이런 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잖아요. 반대예요. 네. 오히려 이제는 약간 몸쓰고 경험으로 이제 기술로 하는 이런 게 그나마 살아남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나요?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임의적인 행동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로봇 대체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야말로 AGI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문 분야에서 학습해야 되는데 그 전문 분야를 문서화하거나 영상화해서 데이터화해서 학습시킬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그런 영역은 절대 안 망합니다. 네. 학습이 안 되면 안 되는 학습이 안 돼. 데이터가 없으면 학습이 안 되니까. 오히려 전문직이 더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금방 되겠네. 금방 될 수 있죠. 변호사. 변호사. 네. 이미 모든 게 문서잖아요. 써보셨어요? 나 이런 소송건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아? 그럼 너무 잘 알죠. 계약서 분석 이런 거 잘해주더라고요.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변호사들이 쓰고 있어요. 쓰면서도 야 이거 나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아이들 오히려 몸 쓰는 일을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몸 쓰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AI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임의적 판단까지 해줄 수 없는 영역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도 어떻게 하냐면 AI가 숙제를 해주는 거를 감시하는 거를 되게 궁금해하세요. 네.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AI를 적극 활용해서 마지막에 이제 너의 생각은 그럼 뭔데? 너가 생각할 때 뭐 예를 들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가져와봐. 또는 앞으로의 이 분야의 미래는 AI를 접목한다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할까? 그 AI를 공부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은 교육을 시키죠. 그러니까 적어도 AI를 어떻게든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역량은 다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요 경험하지 않으면 이 AI가 이게 될까? 저게 될까? 이 판단조차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충분한 경험을 갖고 그걸 한 다음 그 다음 단계의 고민과 숙제를 풀어보는 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사이에 역량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럼 이제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대학을 나왔는데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왔는데 네. 어떤 사람은 AI를 감각적으로 되게 잘 쓰고 어떤 사람은 AI를 못 써요. 그럼 이 사람이 대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니까 AI도 못하는 건가? 아니면 대인을 싫어하다 보니까 AI하고 친해져 가지고 더 잘 쓰는 건가? 모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의 어떤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던 거를 보던 이제 한 3, 40대들은 저게 뭐가 어려워하는데 지금 이제 AI 쓰는 이 젊은 친구들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이러거든요. 이게 결국에 이제 세대별로 그런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40대 이상, 50대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지금 해야겠네요. 안 하면 큰일 나네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경험하고 그래야 돼요. 제가 40대한테 50대한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핑계 대지 마라. 이런 핑계 많이 대죠. 아직 거짓말을 많이 한대. 네. 뭐 아직 어떻게든 안 하려고. 아직은 뭐 보안에 문제가 네. 있대.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회사에서 그런 걸 강조하다 보면요 도태됩니다. 네, 이건 확실해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네. 그럼 그 안에서 결국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거짓말 많은 거 많거든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로 퍼플렉스티 나와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인드셋이 있어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가 업무를 혁신하고 내 영역을 넓히는데 도전하겠어 하는 마인드셋이 있으면 결국 해답이 있어요. AI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빠른 속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어서 그 솔루션을 찾아서 내가 퍼포먼스를 내는 거 이것부터 경험하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도구로 써가지고 본인의 어떤 경쟁력을 높여라 뭐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님 모시고 최근 AI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삶과 투자에 적용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